2022년 하반기 넷플릭스가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윤종빈 감독이 연출을 맡고 배우 하정우, 황정민, 박혜수 등 호화 캐스팅이 눈길을 끄는 그 작품 수리남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공개되는 수리남은 제작비가 약 350억 가까이 든 대작인데요. 이는 253억 원의 제작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공을 들인 작품인 만큼 공개 이후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지 궁금한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의 배경이 되는 국가 수리남과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실화 마야광 조봉행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리남은 브라질, 가이아나와 접해 있는 남아메리카 북부의 국가입니다. 수도는 파라마리보이며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수도와 그 근처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토의 대부분이 광활한 열대우림입니다. 산림이 국토의 94.6%를 덮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리남은 현대의 바벨탑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인구가 59만 명에 불과한데도 사용하는 언어는 네덜란드어, 힌두어, 인도네시아어 등 10개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구약성서에서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과정에서 신의 분노를 사서 언어가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고 설명했죠. 이렇게 많은 언어가 정착한 데에는 수리남의 아픈 역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리남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았었는데요. 식민지의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 거죠. 현재 수리남의 공용어는 네덜란드어입니다. 수리남은 많은 중남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마약 범죄 조직의 마약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부통령이 마약 범죄에 가담해 유죄를 인정받기도 했죠. 특히 수리남 마약 범죄의 레전드로 남은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계 수리남인 조봉행입니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의 마약왕으로 불린 조봉행은 이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일명 마약왕이라고도 불리는 조봉행은 선박 냉동기사로 일하던 중 1994년 국내에서 빌라 건축을 미끼로 약 10억 원을 가로챈 뒤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리남으로 도피해 1995년에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고 생선 가공 공장을 차립니다. 사실 이 회사의 주 수입원은 어업회사에 싸게 제공되는 면세율을 받아 밀매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가 상승과 단속 강화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조봉행은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남미 최대 마약 카르텔 조직인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은 것이죠. 조봉행은 앞서 말한 마약 대통령 데시 바우테르서와도 친분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봉행의 파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조봉행은 수리남으로 입국하는 아시아계 승객 명단을 미리 받아서 그들에게 자신의 보석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운반해주면 4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한국 국민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사용한 거죠. 이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주부, 대학생이었고 사정도 모른 채 조봉행의 마약을 운반해 현지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전도연 고수주연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2005년 인터폴에 이름을 올린 마약왕 조봉행은 결국 2009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체포됩니다. 조봉행을 체포할 수 있었던 건 한 일반인을 미끼로 쓴 작전 덕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K씨입니다. K씨는 국정원과 비밀스럽게 교류하면서 조봉행을 잡기 위해 목숨을 건 작전에 뛰어듭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마약왕 조봉행을 연상시키는 전요한 목사 역에는 배우 황정민이, K씨를 연상시키는 강인구 역에는 배우 하정우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숨막힐 듯 긴장되는 조봉행 검거 사건을 떠올리는 드라마 수리남. 넷플릭스에서 9월 9일 공개됩니다.